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총량에 있어서의 불균형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것 중에 하나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들게 됐을 때 일하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어서 기업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를 인구 변화의 충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우려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장래 인구 추계에서 나온 결과인데, 15에서 64세 인구가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을 100으로 놨을 때 20년 후에는 80%로 줄고 50년 후에는 45%로 준다라는 그런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뭐 출생아 수가 좀 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패턴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지적을 할 것은 이 생산 연령 인구가 노동 인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노동 인구의 규모를 정확히 보여주진 않아요. 15살이 넘어왔다고 해서 다 일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에 있는 분들은 되게 학교를 많이 다니십니다. 그다음에 65세가 넘어갔다고 해서 또 일을 그만두고 다 은퇴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거의 40%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넘어간 5분 중에 2분은 여전히 남아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가 노동 인구의 변화를 정확히 보여주진 않아요. 또 하나 이제 지적할 것은 이 생산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산성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래 2배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사람 수로 따진 노동 인력이 절반으로 줄어도 이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고강수가 늘어나고 그런 이제 구성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면은 행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러한 그 연구를 한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3가지 다른 종류의 어떤 지표를 얻었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이 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산 연령 인구의 중위축의 값이에요. 빨리 떨어지죠. 근데 가운데에 있는 주황색 선은 뭐냐면은 2022년 현재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지가 됐을 경우에 앞으로의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지금 취업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취업해 있지는 않지만 열심히 구직을 하는 그런 분들을 합친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보다는 훨씬 노동 인구의 개념에 적합한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따져 보면은 훨씬 더 느리게 떨어지죠. 훨씬 높이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 후에, 아까 뭐 2042년이 되더라도 지금 수준의 한 90%까지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노동력이 훨씬 더 느리게 우리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 두 지표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한국의 경우에 젊은 분들은 일을 훨씬 덜하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특성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고령화된다고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그러한 효과가 훨씬 더 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국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이제 생산성을 반영한 노동 투입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산성을 반영할 것인가? 제가 한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나이, 성별, 학력 뭐 그런 거예요.